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지만 그 전에 소원은 핵잠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이 조그만 나라에 정말 없는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없었고 또 미국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운용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핵잠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드디어 우리도 핵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매사에 늘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 공인 국제번호인 82에도 나와 있듯 그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 세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나라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준비성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가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주자마자 정말 신비롭게도 그 발표가 있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갑자기 도깨비 뚝딱 탄두만 줄이면 5,000km까지 날아가는 현무 미사일이 깜짝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지구 최고의 양측이 우리 국방부가 만약 지금 무엇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벌써 15년 전부터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지금 무엇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건 이미 진작에 개발이 다 완료되어 테스트까지 다 끝내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저기 충청도 어디 지하 벙커 안에 꽉꽉 쟁겨놨다는 뜻으로 이번에도 이 엄청난 핵잠 소식, 즉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초대형 발표가 깜짝 공개된 직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1호 KSSN 핵잠의 설계도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고 또 최근 갑자기 야구를 이상하게 잘해서 너무 깊은 하나오션 또한 이미 핵잠 건조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가 앞으로 제작하게 될 최초의 핵잠의 경우 그 규모가 딱 4,500톤급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미 계획이 잡혀 제작이 되고 있는 우리 차세대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 3 잠수함의 경우 마치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리 귀뜸이라도 해준 것처럼 그 건조 사이즈가 딱 4,500톤급에다가 그 형태까지 완전히 핵잠 맞춘 형태로 건조가 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방부의 거짓말에 속아와 이미 속을 만큼 속아온 국내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세계 전문가들은 어쩌면 한국은 이번 깜짝 발표가 있기 전부터 또 이미 어디엔가 핵잠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 그냥 이번에도 볼트 하나만 조이면 끝날 정도로 준비해놓고 이번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핵잠 소식에 물론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웃 국가들인 일본과 중국에게는 너무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둘 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밤에 제대로 잠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괴로운 소식인 게 일단 일본의 경우 이번 한국 핵잠 승인 소식은 이제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이 동북아의 최고 전략 파트너로 밀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 사진을 보면 이번에 새로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가 막 트럼프 팔에 매달리고 있고 또 그 옆에서 치어리더처럼 폴짝 뛰면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 내용만 봐도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일본은 미국에게 5,500억 달러를 투자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오로지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내 화장실을 금으로 만드는데 100조 원, 또 내 아들들과 손자 회사에다 각각 300조 원씩 투자하겠다는 등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이 그냥 트럼프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일본은 90일 내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은 미국과의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미국과 9대1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전부 다 일본이 하는데 그 수익금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매우 신비한 계약. 이건 아마 5,000년 후에도 이 지구 역사에서 길이 회자가 될 정말 황당한 계약인데 어찌되었건 일본은 그렇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어주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은 2,000억 달러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즉 마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더해 한국
조선 기업들이 주도로 추진하게 되어 사실상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또 그 현금 2천억 달러 역시 투자처를 트럼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며, 만약 뒤에 가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을 경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계약 안에 마련해 두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모든 걸 미국에게 퍼주기로 약속한 일본에 비해 이번 우리나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 어려운 관세 협상은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일본 사람이면 당장 오늘부터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진짜 오한만은 바로 그 다음날 날라왔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 개발을 깜짝 승인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짜 엄청난 뒤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이 동북아에서 사실상 미국 최고의 전략 파트너였고, 또 일편단심 미국이 하라는 건 모든 걸 군소리 없이 잘 해왔으며, 그 덕에 이쁨 받은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까지 20년 전에 승인받아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최고의 특혜국이었는데, 대신 미국은 일본의 엄청난 로비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핵잠 개발 족쇄만큼은 절대로 풀어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최우방 중에서도 진짜 최고 우방이라는 일종의 징표 같은 것이라서, 오커스 멤버인 호주에게도 핵잠 기술을 주겠다는 희망 고문을 벌써 10년도 넘게 하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있었을 정도로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뜬금없이 그 귀하디 귀한 핵잠 개발 선물을 한국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나라의 군대 전체가 해군에 몰빵된, 말하자면 그냥 해군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두고 상어와 호랑이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만약 우리나라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그때는 전투가 아닌 그냥 일방적인 사륙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정도로 일본의 육군은 세계 2위 한국 육군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사실 이 지구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빼고는 한국 육군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이 다 똘똘 뭉쳐 우리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도 방파제 위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해군에다가 모든 걸 몰빵해서 전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해군은 우리나라 해군보다 이지스함도 훨씬 더 많고 잠수함 숫자도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더 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해군하고 또 그렇게 막 일본 육군하고 우리나라 육군하고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승인해버리면서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해군까지도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구축함도 이지스함도, 그렇다고 심지어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바로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이지스함들도 이제 한국 해군의 핵잠들이 하나 둘씩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표적일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예전에야 그 이지스함과 잠수함들 때문에 우리 공군도, 그리고 특히 우리 상륙군들이 일본 해안으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핵잠 군단이 들어서게 되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하늘로는 수천 발의 현무부터 쏟아버리고, 또 바다에서는 우리 핵잠들이 일본의 이지스함과 잠수함들을 모두 격침시켜 바다 위 길을 만들어서 너무도 손쉽게 세계 최강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로 상륙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과 일본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절대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게 핵잠을 승인해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 트럼프가 또 트럼프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려 우리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사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해버리는 마치 청춘의 덫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깜짝 이 핵잠을 승인한 것은 딱히 일본에게 빅엿을 주기 위해 그랬다기보다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나라 안의 경기가 너무 힘들고, 또 최근 들어 그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국방비까지 앞질러 버려서 미국도 지금 서둘러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의료보험 같은 것은 진작에 다 민간으로 돌려버렸고 다른 복지 부분도 더 줄일 데가 없어 이제는 결국 국방비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외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대규모 미군을 파견하거나 또는 항공모함을 이끌고 전 세계의 바다를 순찰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고 관리해줄 어떤 강력한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잠수함이고 이미 중국이 핵잠을 10대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일본이나 한국 중 한 곳에 이제는 핵잠 기술을 공유해 주어 핵잠 전력을 갖게 하여 앞으로 미국 대신 바다에서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두는 역할을 하려는 계획인데 그 새로운 지역의 경찰 역할에 일본이 아닌 한국이 당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단지 핵잠을 보유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바닷속에서 중국의 핵잠들을 따라다니며 관리를 해야 해서 아마 빠른 시간 내 최소 10척 이상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이제는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무려 핵잠이 동해와 서해 바다 깊은 곳에서 몇 달씩이나 짱박혀서 그게 평양이든 어디든 잠수함 한 척당 10개의 SLBM을 탑재하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려오면 바닷속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번에 트럼프가 만나자고 하는 걸 괜히 너무 튕겼나 후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잠 못 드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 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첫걸음을 떼어버렸습니다. 대신 그게 1000m를 가야 하는데 1m를 떼는 첫걸음이 아니라 최소 900m에 달하는 첫걸음이어서 이제는 남은 100m만 미국을 잘 달래고 설득해서 차근차근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핵잠 전단을 운영하려면 우리도 그 핵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11월 3월 기준 이미 미국이 핵 재처리까지 이미 승인을 해주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그게 20%를 농축하던 것을 나중에 90% 이상 농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그냥 스위치만 조금 더 멀리 돌리면 되는 수준으로 너무도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서관에서 걸어가다 서로 부딪혀 땅에 떨어진 책을 주워주다 손등이 닿게 되고 또 손등이 닿게 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도 한 잔 사게 되는데 또 그렇게 같이 커피 마시다가 나중에 술도 마시는데 하필 그날따라 분위기 있게 마침 밖에 비도 주룩주룩 오는 데다 버스까지 끊겨 그렇게 역사가 쓰여지는 것처럼 아무튼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자꾸 친구의 볼을 꼬집어 보게 되는 이 너무도 행복한 핵잠 소식이 부디 우리 변덕쟁이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첫 핵잠 건조까지 무사히 진행되고 또 그 사이 핵 연료 재처리 공식 승인까지 이루어져 마침 비도 오고 버스도 끊긴 그 어느 날 밤처럼 갑자기 격정적으로 우리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사건으로까지 무사히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세계 정상들이 모두 모인 이번 에이펙 회담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물론 관세부터 핵잠 승인까지 우리나라가 너무도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진짜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이 분위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잘 살려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to